상속 빈곤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상속 빈곤층 부모란 배우자가 사망시 남긴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뒤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재산을 물려주고도 자녀로부터 버림받는 이른바 신고려장의 피해자인 셈입니다. 2022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내용으로 한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이 회자되었습니다. 80대 할머니가 딸에게 사준 아파트에서 쫓겨나 복도 시멘트 바닥에서 거주하며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어려운 탓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었는데요. 이 할머니는 과거 동대문에서 이름만 대면 다들하는 재화업체를 운영하며 큰 돈을 벌었습니다. 재산을 많이 축적한 할머니가 자식 3명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막내딸에게 할머니가 혼자 살던 집을 팔아 집을 사주었고 2년간 딸과 생활했지만 어느 날 집을 나가라고 통보한 후 비밀번호를 바꾼 뒤 이사를 가버렸다고 합니다. 2년 동안 딸이고 아들이고 할머니에게는 돈 한 푼도 안 줬으며 2년간 밥도 따로 먹고 목욕도 목욕탕 가서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재산을 물려받은 나머지 아들, 딸도 연락조차 되지 않아 어떠한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여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평균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세상에서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생계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자녀 교육비 등에 재산을 올인하거나 결혼비용, 주거지 마련 등으로 재산을 미리 증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고 외면당하면서도 자신들이 자식들을 잘못 가르쳤다고 후회하며 노후를 빈곤함으로 영위해야 하는 아픔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후를 대비하는 부모들의 현명한 지혜일 것입니다. 자식이 많으면 나이 들어서 부양을 받으며 편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식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한 뒤 버림받는 상속 빈곤층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들은 어차피 내가 죽으면 자식에게 재산이 넘어가게 되므로 일찍부터 재산을 넘겨주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상속세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는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재산을 상속받으면 1년 정도는 고마워하지만 1년이 지나면 부모를 짐으로 여기게 되며 재산을 넘겨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식이 부모가 준 재산을 잘못 관리하여 전 재산을 날리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식과 부모 모두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기 때문에 말년을 비참하게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해도 마치 맡겨놓은 듯 당당하고 부모는 안 된다고 거절해놓고도 해주지 못해 안달합니다. 그 이유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전생에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였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아이. 처음 엄마라고 말한 날 첫 발을 내디딘 순간 모든 부모의 마음은 같지 않을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게 주마라고요. 늘 퍼주면서도 또 뭔가 해줄 게 없나 두리번거리고 더 좋고 귀한 것을 해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부모와 입속에 잔뜩 넣고서도 배부른지 모르고 더 채울 것만 생각하는 자식. 자식 보살피느라 부모에겐 삶이 전쟁입니다. 자기 인생의 의미 같은 건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까지 포기하면서 자식 뒷바라지를 해야만 할까요? 자신의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식을 돌보고 많은 사랑을 주는 것은 잘못된 방식일까요?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되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령 자식이 잘 된다고 해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있는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주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자식의 성장을 지켜보며 그 시간을 마음껏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인생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호주의 호스피스 전문가 브로니 웨어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다음과 같이 꼽았습니다. 첫째, 남의 평판에 신경 쓰며 산 것. 둘째, 일만 하며 인생을 허비한 것. 셋째,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누른 것. 넷째,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것. 다섯째, 행복을 위해 살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더 행복해지고 싶고, 내가 느낀 것을 표현하고 싶고, 일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 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요.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평균 수명의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50년에 세계 전체 인구는 현재보다 약 20% 정도 증가하는 데 반해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보다 무려 2배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인구의 18%, 10명 중에 약 2명은 노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선진국과 아시아 국가에서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한국의 경우 205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6%나 되어 일본의 40%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10명 중에 무려 4명 정도가 노인이라는 건데 정말로 놀라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81세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균 수명을 훨씬 웃도는 사람도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82세 이상은 물론이고 90세 넘게 사는 사람이 이제 흔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문제는 노년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과 마음가짐, 태도 등은 평균 수명 60세 시대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당신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평일에는 무엇을 하고 주말에는 무엇을 할까요?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활동이나 계획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삶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무력하게 바라보며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반복되는 지루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답할 수 있나요? 70세 혹은 80세 이후의 삶을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활동을 위한 목표나 계획을 가진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준비 없이 장수시대로 들어서고 있고 20에서 40년의 무활동 시간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합니다.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개인으로는 무기력하고 비생산적이고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고 사회로는 큰 복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개인은 오랜 경험과 넓은 시야를 통해 가치 있는 지혜를 나누는 보람있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실존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될 현실이기 때문에 이를 성찰하고 답을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의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인 행로는
얼추 비슷합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배우고 직업을 갖고 가족을 이루고 살다 늙고 죽는 것입니다. 60세까지를 인생의 전반기, 그 후를 인생의 후반기라고 한다면 인생의 후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퇴와 함께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가 그동안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많은 것들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직업활동에 대가로 받았던 정기적인 수입,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생활에 규칙적인 리듬을 주던 일과 일을 하면서 느꼈던 짜릿한 성취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총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가족이나 다름없이 느껴지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인생의 전반기에 돈이나 권력같이 자신의 가치를 오로지 밖에서만 찾았던 사람들은 이때 큰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열정을 쏟아부었던 것들이 사라졌는데 그것들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이 없으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 자기 자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동안 기술자였고 선생님이었고 영업자였고 간호사였는데 이제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나는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나이게 하는가? 사회적인 성공이 더는 나를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목표가 되지 않을 때 내 삶을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주고 계속해서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떤 목표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많은 돈이나 멋진 차, 값비싼 옷, 높은 지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이나 대상,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외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느낌,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있다는 느낌, 자신의 삶이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느낌. 한마디로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는 데서 오는 내적인 만족감과 충만감입니다.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그 나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다라고 할 수 있는 참나를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그 어느 때보다 나를 찾고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느긋하게 앉아서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깊이 탐구해 볼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아들 또는 딸로, 누구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파트너로, 회사가 명함에 새겨준 직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도 바빴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기에는 사회와 가정에서의 책임이 줄어들면서 그런 꼬리표가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그동안 자신을 규정했던 꼬리표들이 떨어져 나간 것을 애석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에 스스로를 활짝 열고 환영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지로 더 이상 평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일을 어떤 방식대로 언제까지 끝내야 한다고 지시하거나 닥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은퇴를 해도 사회와 가정의 어른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 당연히 있지만 그전보다는 확실히 덜 매이고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진정으로 원하는 진실한 나의 모습으로 내 삶의 내용을 스스로 채워넣고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돈이나 명예는 있다가도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나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당당한 말인가요? 살아도 나고 죽어도 나입니다. 그나가 당신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의 시작이자 끝이고 중심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 그날을 찾았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건강이나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결국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참나 영혼만은 언제나 나와 함께할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 경험하는 가장 의미 있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바로 참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 참나는 없는 것을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자기 안에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찾듯이 그냥 찾으면 됩니다. 참나를 찾는 것은 시험을 볼 필요도 없고 경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찾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자기 아닌 외부의 어떤 건의가 결정하도록 허락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가치는 오로지 나 스스로 찾을 수 있고 나 스스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창조하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그것이 자식도 위하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